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테슬라, 엔비디아, 아이온큐 이번 주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에게는 명절이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식을 들고 계시거나 혹은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될 만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싹 다 모아서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리얼미국 주식에서는요. 매주 여러분들께 계속되는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특히 제가 전달해 드리는 영상에서는 주에 3번씩 올라옵니다.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 브리핑,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주식들에 영향을 끼치는 뉴스가 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주요 뉴스를 다뤄드리고 있고요. 주요 지표 발표, 최근에는 특히나 미국의 금리 정책의 변화가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 고용 지표, 경제 지표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 발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 종목 흐름, 특별하게 많이 상승했거나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왜 그런 상승이 나왔는지, 왜 그런 하락이 나왔는지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가 보유 중인 종목이면 더욱더 많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이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 브리핑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매번 올라오신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댓글 하나의 수익률 1%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많은 거 바르지 않습니다.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다음 공부 영상들 많이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시장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증시였죠.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 기업 발표와 실적 발표와 연준의 금리 결정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S&P 500, 나스닥, 다우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 수요로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미 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S&P 글로벌 복합 PMI 지수는 서비스업 및 고용 지표는 약화로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했으며 주택 시장도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부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뉴스입네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AI 프로젝트 자금 부족의 우려로 하락했고 미국 인공지능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금 및 경쟁 구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특히나 메타가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오픈 AI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돈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현재 드는 시즌이고요. 그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금 우려 하락들. 결국 엔비디아의 GPU를 사주는 것들은 빅테크 기업들이니까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불안감에 약간의 조정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현재 AT&T,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었는데요. 증시가 살짝 조정을 받았다. 지표 발표가 있었으나 지표는 좀 안 좋은, 경제가 좀 안 좋다는 신호가 몇 개 나왔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려감이 돌자 엔비디아의 주가도 살짝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같은 AI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주는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오면 엔비디아의 주가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우리가 뭐 매수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서 뉴스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아셔야 되는 뉴스 같아서 따로 정리 내용이었지만 좀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죠. 트럼프 그린란드 매수 놓고 덴마크 총리와 경론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덴마크 총리와 통화에서 그린란드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으나 덴마크 측은 섬이 매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대화가 대립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럽 고위 관계자들은 통화가 긴장감 속에서 일어났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서양 간의 더 큰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악관은 북극 지역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그린란드와 협력해 상호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덴마크가 그린란드 인수를 거부할 경우 관세 부과와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덴마크 측의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 그린란드가 도대체 어떤 지역이냐라고 하면 여기 이쪽 지역이에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유럽이죠. 유럽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미국하고 캐나다입니다. 그린란드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 지구본을 이제 쭉 펴놔서 그런데 사실 이제 각도상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예, 조금 이제 늘어져 있는 이제 그림으로 나와서 그런데 이것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근데 이거 유럽하고 북미 지역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 그린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도대체 왜 그린란드를 트럼프는 원하는 건지 이유를 좀 알아야겠죠. 이 지역이 왜 중요한지 뭐 이 땅 보시면 북극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뭐 별로 쓸 거 없는 땅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냐 살펴봤더니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수 목적 첫 번째는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의 섬으로 덴마크 왕국의 자치구이지만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한 부분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며 뭐 그냥 사실상 이걸 식민지랑 좀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시대의 식민지, 요즘 식민지가 없어지긴 했죠. 풍부한 자원과 북극 해안 경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략 이 풍부한 자원이 뭔지를 좀 봐야겠죠. 트럼프의 구매 시도는 중국의 희토류를 독점을 견제하고 북극 지역의 새로운 항로를 장악하려는 목적이 크며 그린란드와 덴마크 정부는 이에 대해 협력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매각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명분이 좀 확실하죠. 중국의 희토류를 독점한다. 희토류가 말 그대로 희귀한 지금 현재 이제 흙들인데 중요한 게 뭐냐 광물들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름과도 같이 되게 희귀하진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웬만한 곳에서는 전부 다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큰 환경 오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캐지 못해요. 미국에서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걸 캐기 위해서 하다 보면 자연환경 파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사실상 환경 규제 때문에 캐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린란드는 별거 없어요. 여기 해당 지역은 거의 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진 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춥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희토류를 채굴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서 현재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원래 미국이 뭐 바닷속에 있는 희토류를 캐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미국 본토 안에서 캐겠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 그린란드의 땅을 가지고 희토류 생산에 사용하고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여태까지 미국이 자체적으로 희토류를 본토 안에서 미국 본토 안에서 생산하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쉬웠으면 굳이 그린란드를 얻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요 정도 먼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항로를 장악하려는 목적이 크다. 북극 지역에 이제 서서히 이제 지구 온난화가 오면서 원래는 북극 지역에 그 얼어 있었기 때문에 얼음 지역이 너무 많아서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서서히 북극이 좀 녹아가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무역 항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도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전 쇠빙선을 이용했는데 쇠빙선은 사실 효율이 좋지는 않으니까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이렇게 북극 항로를 새로운 항로를 여는 건데요. 특히 미국이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게 원유 천연가스 수출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제 러시아가 원래 제공하던 것들을 여기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러시아가 뭐 여기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제공하던 것들을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가스관이 이제 연결이 거의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천연가스,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생산해서 유럽 쪽으로 수출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수출 통로에 딱 그린란드 통로를 거쳐서 좀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북극항로. 그래서 특히나 해당 지역을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서 발언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독립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입장을 보이며 미국과 합병보다는 독립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덴마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나오는데 중장기로 보면 계속해서 미국이 시도하면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계속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명분하에 협박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이런저런 국가들에서 자신의 이득을 좀 챙기기 위한 자국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이슈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잘 가져왔고요.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매수하게 되면은 중국과 정말 희토류 굳이 뭐 중국한테 이렇게 빌빌댈 이유가 또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에게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그린란드 매수에 대해서 우리 미중 무역 전쟁까지 엮어서 함께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미국 셰일업계 임원들 석유 수출 굴착 승인 요구.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서 굳이 친환경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유도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왜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국가인데 왜 굳이 친환경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냐? 우리는 차라리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와 동시에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미국 셰일업계 임원들이 추가적인 석유 굴착 승인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석유붐을 촉구했지만 셰일업계 임원들은 월가의 투자 부족과 유가 하락이 이를 좌절시킬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우위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생산과 증가는 트럼프 2기 동안 하루 130만 배럴 미만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바이든 정권 때의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실업계는 탐사와 생산 비용 증가,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는 현실 속에서 추가 굴착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보청과 주요 금융기관들은 향후 몇 년간 미국 셰일 생산 활동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며 원유 생산 증가를 위한 필요한 가격이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혜택 달라 이거죠. 아마 세금 혜택을 주는 쪽 그리고 추가적인 석유 지금 이제 굴착 추가적인 승인을 요구해줘야 우리가 생산 단가를 맞출 수 있어요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승인이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시면 이대로 가다가는 원유 가격 안 낮아진다. 확실히 트럼프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뭐 법인세를 인하를 시켜주든 아니면 세금 혜택을 주든 뭐 세금 혜택 아마 안 주겠죠. 재정 적자를 줄이는 정부니까 아마 법인세를 더 많이 줄여주거나 세금 혜택을 좀 주는 쪽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러거나 뭐 추가적인 뭐 다른 기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금 정책이 나와줘야 원유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냥 당선됐다고 해서 원유 가격이 낮아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최근에 원유 가격이 한번 뛰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러시아산 바이든 정부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기업 규제, 정확히 에너지 기업을 규제하게 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유 가격이 한번 80달러 선, 지금은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80달러 선까지 뛰었어요. 확실히 높아진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산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트럼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들을 쭉 보시면 확실히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트럼프의 앞으로의 행보, 트럼프가 정말 적극적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진행하는 일이 어떤 것부터 좀 진행하는지 우선순위가 중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입니다. 주요 지표 발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번 주에 어제는 별거 없었어요. 이게 어제거든요. 금요일 날짜인데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조금 실제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50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제조업 관리 지수는 긍정적으로 나온 편이고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는 직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 또한 지금 현재 50을 넘어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 발표가 그냥 마냥 나쁘게 나온 건 아니네요.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애매한 건 현재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거죠. 현재는 골디락스, 이 미지근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증시가 미지근한 상황이 경제가 상황이 유지돼야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매한 지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테슬라,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이 유동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다음 주 발표되는 FOMC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FOMC 기자회견 금리 결정이 되고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발표되는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도 적당한 성장이 좋겠죠.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고용 지표도 적당한 수치가 좋고요. 조금 안 좋아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하긴 합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미국 경제 기준에서 확실히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할 수 있는 좀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지표는 어느 정도 좀 결과 그때 가서 이야기 나오는 걸 해봐야 알지. 뭐 지금 의견을 제가 이랬다 저랬다 이 의견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현재 1월 30일 목요일 날짜로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표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 이 이후가 중요해요. 목요일에 잘 보셔야 된다 설명드리고 이것 또한 제가 정리해서 또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잘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종목 흐름입니다. 어제자 증시,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의 특별한 점은 특별한 다른 종목들은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3%나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알아봐야겠죠. 제가 앞서서도 뭐 간단하게 뭐 증시 브리핑에서도 있었지만 이유를 좀 봤더니 일단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은 AI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정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AI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메타의 투자 발표에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참여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AI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자금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서 돈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중동 자금을 끌어다가 지금 현재 하는 정책이거든요. 소프트뱅크의 자금하고 중동 자금하고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이 생각보다 현실성이 없다. 뭐 나온 규모만 해도 700조가 넘는데요. 700조가 너무 비현실적인 금액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또 보시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뱅크와 오픈 AI가 각각
1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나 총 1,000억에서 5천억 달러 목표에는 미치지 못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 R1 기술 발표와 관련된 AI 반도체 우수성이 우려로 엔비디아와 AMD 등 관련 업체 간 경쟁 구도가 변화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또 나오고 있네요. 중국 기술. 최근에 중국이 생성형 AI를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서 말이 많죠. 이렇게까지 좋은 반도체 안 써도 되는데? 라는 이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또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 뉴스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런 것도 있는데 저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이거 요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려도 있는 것 같고 중국의 AI 투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 뭐 하나 명확하게 명분이 없을 때는 그냥 차익 실현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이 나가서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너무 큰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냥 일부 차익 실현이 나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고요. 추가적으로 아직 미국 증시 기업은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지금 다이어트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좀 이야기인데요. 노보노디스크가 신규 다이어트 약물에 대한 중기 임상 발표를 했는데 36주간 최대 22%의 체중 감량을 보이면서 기존의 약물인 오젬픽과 위고비보다 우수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해당 약물은 최대 투약 결과 68주간 22.7%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록한 동사의 다른 연구 약물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 발표로 인해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24일 프리마켓에서 11.5%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오늘 2월 6일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어서 약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와 실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까딱 잘못하면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일라이릴리라고 미국 기업의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경쟁사가 너무 잘 나가면. 그래서 해당되는 뉴스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해당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 어떻게 투자할지 뭘 알아야 될지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우선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결국에는 빅테크의 실적이 좋을 때 이런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늘리면서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AI 가속기들 사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빅테크의 실적이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앞서서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주요 기업들이 한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특히나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애플은 이미 안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꼭 다음 주에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의 발표에 따라 등락한다. 뭐 요거는 이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FMC 결과에 따라서 시장 유동성이 결론이 난다. 미국 경제 현재는 적당히 안 좋은 즉 애매한 지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지 하락할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정확히 말해서는 동결할지 인하할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경제 지표도 너무 좋지도 너무 안 좋지도 않은 애매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이번 2025년도에 2번 정도의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3번이 되는지 4번이 될지 이렇게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지 이번 FMC 지표 발표에서 꼭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수급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결정하는 중요 이슈이니까요.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 주에 알아야 되는 건 미국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부분, 이거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건 미국 FMC가 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당장 지금 1월 달에 동결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열릴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 이게 좀 저는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뜯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다음 주가요. 우리에게는 연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제가 다음 주에도 명절 중에도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브리핑들을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셔도 물론 괜찮겠지만 나는 한 번에 지금 이제 정리된 영상으로 나는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전달해 드리는 영상들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실적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FMC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다 브리핑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계속되는 오늘의 공부 영상도 시청하시냐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항상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대응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주요 뉴스, 지표 발표,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변화에 대한 관련된 뉴스 꾸준히 전달해 드릴 테니까 계속되는 영상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씩 다실 때마다 계좌 수익 1%씩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댓글도 열심히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복을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정리된 정보 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좀 복을 함께 주시면 함께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하시려고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